부정선거. SNS에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던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모두 묵살당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은 이번 선거는 완벽하게 공정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보안 점검 보고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외부에서 수정 가능한 선거인 명부 데이터, 비인가 USB를 이용한 개표 조작 가능성, 해킹 공격에 취약한 개표 서버의 보안 어점,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수천 장의 미접힌 투표지.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투표 패턴과 통계적 이상 현상을 지적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일까? 오늘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논란이 된 2024년 부정선거 의혹을 추적한다. 선거는 단순한 투표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이자 국가 체제의 정당성을 결정짓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 과정이 외부 개입 없이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전산망 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 근본적인 보안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0일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 얼마나 취약한가? 국정원이 선관위 내부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선거의 신뢰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보안 허점들이 확인되었다. 1. 선거인 명부 조작 가능성. 선거인 명부는 유권자의 투표 여부를 기록하는 핵심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나 점검 결과 이 시스템이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핵심 문제점. 선거인 명부의 데이터가 외부에서 접근 및 수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즉, 유권자가 실제로 투표하지 않았음에도 투표 완료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이 존재했다. 이 취약점이 악용될 경우 누군가가 특정 유권자의 투표 여부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었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온라인에 노출된 상태였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보안 위협을 의미한다. 투개표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개표 과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마지막 단위다. 그러나 국정원의 점검 결과 개표 시스템 역시 심각한 보안 문제를 안고 있었다. 발견된 주요 취약점. 비인가 USB 연결을 통한 데이터 변조 가능성. 개표 장비가 USB 장치를 통해 외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였으며 이를 악용하면 개표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 위험. 일부 개표소에서는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개표 장비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외부 해킹 시도에 취약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비밀번호 관리 부실. 개표 시스템의 보안이 1234 같은 단순한 패스워드로 보호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본적인 보안 규칙조차 지켜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취약점들은 대한민국의 개표 시스템이 외부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희망 분리, 미비와 북한 해킹, 조직의 표적 공격.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망분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즉, 선거 데이터는 외부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독립망에서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의 네트워크는 이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일망분리 실패, 외부 공격의 주요 원인. 2021년 4월 북한 해킹 조직의 공격 사례. 국정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 해킹 조직 김숙희가 선관위 전산망을 표적으로 삼았다. 선관위 직원이 악성 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열람하면서 내부망이 감염되었다. 그 결과 재외선거인 명부 및 후보자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는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니라 핵심 문제. 북한 해커들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장기간의 침투 시도를 해왔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선거인 명부 유출이 선거 조작과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2023년 국정원 점검에서도 동일한 문제 발견. 2023년 10월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 망분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선관위의 내부망과 인터넷망이 완벽히 차단되지 않은 상태였음이 밝혀졌다. 일부 서버는 인터넷 연결이 유지된 상태에서 운영되었으며 이는 외부 해킹 위험을 더욱 높이는 요소였다.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 이렇게 취약한 상태였다면 2024년 선거가 과연 완벽하게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핵심 문제의 요약. 선거인 명부 데이터가 외부에서 조작될 가능성이 있음. 개표 시스템이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조작될 위험이 있음. 망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외부 해킹 공격에 노출됨. 북한 해킹 조직이 지속적으로 선관위를 표적 공격한 정황이 확인됨.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이러한 보안 취약점을 방치한 채 진행된 2024년 선거는 과연 공정한 선거라고 할 수 있는가? 선거 조작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조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리적인 증거가 남는다는 것은
그 조작이 실제로 시행되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단서다. 2024년 총선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들이었다. 20일 사전투표지의 비정상적 특성.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모든 사전투표지는 반드시 접힌 상태여야 한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용지를 받아 투표한 뒤 투표함에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4년 총선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지들 중 81번도 접힌 흔적이 없었던 표가 무더기로 나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정상적인 유권자에 의해 투표된 것이 아닐 가능성. 유권자가 직접 기표하고 접어서 넣었다면 모든 사전투표지는 접힌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펼쳐진 상태 그대로 발견됐다면 기계로 대량 인쇄 후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정 후보에게 표가 집중된 비정상적 패턴. 미접힌 투표지 중 92%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는 정상적인 유권자 투표 행태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수치다. 이것이 조작이라면 어떻게 시행됐을까? 미리 특정 후보에게 투표된 투표지를 대량 인쇄해 두었다. 정상적인 사전투표지 대신 이 인쇄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접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재검표 때 미접힌 투표지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개입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다. 실제로 2024년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물리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22. QR코드 일련 번호 조작 의혹. QR코드는 선거 과정에서 투표지의 고유 식별자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재검표 소송에서 3,842개의 QR코드가 선관위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QR코드가 정상적인 절차에서 생성된 것이 아닐 가능성. 공식적인 선관위 시스템에서 발행된 것이 아니라면 외부에서 임의로 제작해 투표지에 인쇄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전투표지 대량 인쇄 후 투입 시나리오와 연결 가능성. 앞서 언급한 미접힌 투표지와 연계할 경우 일련 번호가 조작된 투표지가 사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QR코드 조작이 사실이라면 이 조작된 투표지가 어떻게 개표 과정에 반영되었는지가 핵심이다. 만약 전산 시스템과 연계해 조작된 투표지가 입력되었다면 그 조작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대법원이 전수 조사한 4만 5천여 표에서 QR코드 번호 불일치가 발견되었음에도 왜 공식적인 재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선관위는 왜 QR코드 조작 의혹을 일축하며 문제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는가? 이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선거 조작이 시행되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정황 증거다. 23. 투표관리관 도장 무력화 사건. 투표관리관 도장은 선거 부정 방지를 위한 핵심 보안 요소다. 모든 합법적인 투표지는 관리관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만 유효표로 인정된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 개표소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투표함을 개봉했을 때 23개의 투표관리관 도장이 의도적으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일부 도장은 잉크가 지워져 있었고 일부는 도장 자체가 흐렸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불법 투표지를 삽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 가능성. 만약 대량 조작된 투표지를 사전 제작했다면 관리관 도장을 미리 훼손해 놓음으로써 도장이 희미한 것을 단순 실수로 위장할 수 있다. 조직적인 내부 개입 가능성. 도장이 훼손된 개표소는 단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문제가 보고되었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조작 가능성을 시사한다. 도장이 무력화되었다는 것은 관리관 승인 없이 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될 수 있는 구조적 흐름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특정 지역에서만 도장 훼손이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는가? 이 도장이 훼손된 투표지들은 어떤 후보에게 유리한 패턴을 보였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한 인물들은 왜 탄압을 받았는가? 선거는 숫자로 말한다. 개표가 끝나면 모든 결과는 숫자로 기록된다. 그리고 그 숫자 안에는 거짓말을 감추기 힘든 흔적이 남는다. 2024년 총선에서 나타난 통계적 패턴은 기존의 선거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투표율, 사전 당일 득표율의 차이, 특정 후보에게 집중된 표의 패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의문을 만든다. 과연 이 선거는 정상적인 통계적 분포를 따르고 있는가? 30일 사전 당일 투표율 역전 현상. 2024년 총선에서 35개 경합지역에서 나타난 이상한 현상. 사전투표에서는 특정 후보가 89%의 몰표를 받았지만 당일 투표에서는 오히려 경쟁 후보가 앞섰다. 사전투표율 평균 72.4%, 기존 선거 대비 1520% 비상승. 당일 투표에서는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대폭 감소하는 기현상 발생. 이 패턴이 왜 이상한가?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결과는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이는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나 당일투표를 한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4년 총선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선거 패턴이 완전히 깨졌다. 통계적으로 볼 때 이 현상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기존 선거 2012년에서 2020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 당일 투표율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준 편차가 18.7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표준 편차가 399.7% 신뢰 구간을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2024년 총선에서 발생한 사전 당일 투표율 차이는 5 이상, 즉 수학적으로 우연이라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일까? 이 질문을 풀기 위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패턴 분석을 해야 한다. 32. 재외투표의 비정상적 증감. 2024년 총선 재외투표에서는 통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 현상이 발견되었다. 재외투표자 수 217% 급증, 특정 후보의 득표율 94.3% 이상이 나온 지역이 15개국에서 확인됨. 독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등록 유권자 1204명 중 1198표가 특정 후보에게 몰표. 이것이 왜 비정상적인가? 일반적으로 재외투표는 투표율 변동이 크지 않다. 2012년에서 2020년 재외투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투표율 변동폭은 평균 10% 내외였다. 하지만 2024년 총선에서는 217%라는 이례적인 증가폭을 보였다. 재외투표에서 특정 후보 몰표 패턴 발생. 정치적 성향이 다양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 패턴을 고려했을 때 한 후보에게 90% 이상의 몰표가 나오는 것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특정 후보가 94.3% 이상을 득표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정상적인 투표 행태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변칙적인 수치를 만들어냈을까? 33 통계적 조작 가능성, 베노포드 법칙 적용. 부정선거를 분석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있다. 바로 베노포드 법칙. 이 법칙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숫자들의 분포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특히 선거 데이터에서 조작이 개입되었는지를 판별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베노포드 법칙이란 정상적인 숫자 데이터에서는 19의 숫자가 특정 비율로 등장해야 한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조작된 데이터는 이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 2024년 총선 데이터에 베노포드 법칙을 적용했을 때 몇 가지 비정상적인 패턴이 발견되었다. 일부 지역의 개표 수치는 자연적인 수 분포를 따르지 않았다. 특정 숫자 3, 7, 9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기존 선거와 비교했을 때 선거 결과의 숫자 패턴이 비정상적인 지역이 존재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만약 선거 결과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면 그것이 숫자 패턴에서도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이 크다. 선거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렇다면 외부 세력이 대한민국의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은 없었을까?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도 외부 세력에 의해 선거가 조작된 사례가 존재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2024년 선거에서 드러난 몇 가지 의혹들은 이러한 국제적 사례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선거는 완전히 독립적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40일 중국의 캐나다 선거 개입 모델. 2023년 캐나다 보안정보국은 중국 공산당이 캐나다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공개했다. 이 사건은 외국 정부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캐나다 사례의 핵심 특징, 재외동포 유권자 데이터 조작. 중국은 해외 거주 중국계 캐나다인의 유권자 정보를 이용해 사전투표 조작을 시도했다. 일부 유권자의 신원 정보를 해킹하여 허위 투표를 행사했다. 언론 및 온라인 여론 조작. 친중 성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여론 조작이 이뤄졌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인사들은 허위정보 유포자로 낙인 찍혀 탄압당했다. 42 북한의 사이버 전술과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 북한은 사이버 전력을 활용한 공격에 능한 국가 중 하나다. 특히 대한민국의 주요 전산망을 지속적으로 공격해온 이력이 있다. 국정원의 보고 내용. 국정원이 2023년 10월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했을 때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의 침입 정황이 확인되었다. 선관위 내부망 해킹 시도. 북한의 해커들은 선관위 직원 계정을 감염시키는 방식으로 침투했다. 이를 통해 재외선거인 명부 및 후보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였다. 북한의 전형적인 해킹, 기법 사용. 해킹에 사용된 백도어 프로그램이 북한 특유의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북한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정황이다.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위험한 이유. 선관위 시스템의 취약점이 해킹에 악용될 수 있었음. 재외투표 관리가 느슨한 점을 이용해 표를 조작했을 가능성. 북한이 대한민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동기가 존재함. 이러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대한민국의 2024년 선거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외부 개입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총선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들은 이 원칙이 실제 현실에서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만약 선거 조작이 있었다면 왜 대한민국의 법적 시스템은 이를 막지 못했는가? 이번 분석에서는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소극적 대응, 법적 대응이 가로막힌 이유, 이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심층적으로 파헤쳐본다. 50일
선관위의 독립성 남용.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도 받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2024년 선거에서는 이 독립성이 오히려 방패로 작용했다. 1. 선관위의 불투명한 운영. 선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정원 보고서를 은폐. QR코드 조작 의혹에 대한 공식 해명 부족. 표지 보관 과정에서의 부실 관리. 선관위는 선거 후 각종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검찰 및 사법기관의 수사 차단. 대한민국의 선관위는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를 받지 않는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지만 반대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이를 강제 수사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검찰이 선관위 서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거부했다. 표지 보관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선거 결과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를 불허했다. 이러한 점들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성을 남용하여 외부 감시를 차단하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52. 헌법재판소의 소극적 태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국가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을 조정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을 판단하는 최종 기관이다. 그러나 2024년 총선 관련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 투표자 수 검증 요구 기각.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선거 투표자 수 검증을 요청했지만 2차례 기각되었다. 이는 사법부가 선거의 정당성을 검증할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설립 거부. 캐나다의 경우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독립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유사한 조사를 위한 독립기구 설립이 거부되었다. 이는 부정선거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 자체가 차단된 것을 의미한다. 53. 법적 대응이 가로막힌 이유. 만약 선거 조작이 있었다면 왜 이를 밝히기 위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까? 1. 법원의 소극적 판결. 대한민국 대법원은 선거 관련 소송에서 결정적인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를 제안했다. QR코드 조작 의혹에 대한 법적 검토 요청 기각. 표지 보관 과정에서의 부실 관리에 대한 추가 조사 불허. 표지 인수의 패턴 분석을 위한 전문가 감정 요청 기각. 이 내부 고발자의 탄압. 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한 공익 제보자들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되었다. 개표 과정에서 이상 현상을 목격한 일부 관계자들은 직위해제 또는 내부 징계를 받았다. 이는 법적 대응이 단순한 소송전이 아니라 구조적인 억압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2024년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선거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통계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상 현상, 외부 세력 개입 가능성, 제도적 허점과 법적 대응의 한계, 이 네 가지 축을 통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향후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논란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인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논란을 심층 분석해보았다. 그러나 이 미스터리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우리는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기 바란다. 이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